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설량조입니다. 치주 질환이 워낙 부지불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 이후에 치료가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은 이제 좀 다양한데 제일 기본적인 치료는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다음에 마취를 하고 치근면을 좀 매끈하게 하는 치근면 활택술 등등 있고,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잇몸을 살짝 젖혀서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봉합하는 그런 치연 박리 수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스케일링은 이제 누구나 좀 익숙하실 테고 치석 제거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어금니 이런 부위에 기존에 있던 치석 제거하고 치근면을 깨끗하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제 잇몸이 안 무는 거거든요. 조그만 손상일 때는 이제 원상 회복까지 될 수도 있는데, 손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주 질환이나 충치 때문에 이렇게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쪽은 이제 옆에 치아를 삭제를 해서 옆에 치아 도움을 받아서 브릿지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옆에 치아를 손상을 시키지 않고 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우선은 임플란트는 잇몸이라고는 통칭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뼈가 충분해야 됩니다. 또 시술을 받으시는 분의 몸 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점만 충족이 되면 브릿지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더 나은 치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뼈가 없는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이제 뼈 이식을 하실 수 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좀 고통이랄까, 그 이후에 예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남아있는 뼈가 필요한 뼈의 절반 이상은 돼야 되고요. 한 60-70%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양보다 절반 이하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몸 건강이 일단 안 좋으신 분들은, 아주 고령이신 분들,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 내과 의사, 심장외과 의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적절한 준비 후에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아주 초고령인 경우에는 사실 전신적인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너무 심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전 공복 혈당 기준으로 약 200이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뇨 조절을 좀 하시고 나서 최소한 140, 150 정도 밑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너무 많은 데를 찾아다니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정보가 너무 많으면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진료비가 좀 낮은 이런 쪽은 파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적정한 진료비와 좀 시스템이 잘 거쳐져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공산품이다 보니까 회사마다 규격이 조금씩은 다르고 호환성이 조금은 이제 떨어져서 어떤 회사에 어느 제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치료법을 적용했는지 그런 게 없으면 유지 관리할 때 조금 이제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치료를 받은 쪽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개개인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금 빨리 하자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조금 더 천천히 하자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 어떤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보다는 빨리 하는지 조금 늦춰 하는지 그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수술 후에 왜 오래 기다린 후 보철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치아에는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일단 그 힘을 버틸 수 있도록 골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골 조직과 티타늄 사이의 긴밀한 결합, 이걸 이제 골 융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골 융합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혈병이 생기고 나약한 좀 초기에 뼈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뼈가 조금씩 단단해지는데 약 8주 후 정도가 되면 기존의 뼈랑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고, 나중에 사용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단단하게 부착이 되기도 합니다.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조금 시간 차이가 있게 되고, 아래턱인지 위턱인지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루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바로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다리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 평소 시기들을 좀 부드러운 걸로 꼭 하셔야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치료 기간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개인별로 부위 뼈 건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반수면이라든지 어떤 심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실 뼈 이식을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든지, 좀 심미적으로 좀 예민한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 의원급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경험도 조금 더 많고 부작용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군계 일학 이런 제품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큰 차이는 없고 국내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국내 제품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어느 제품을 어디에서 치료받았느냐 보다는 치과의사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그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에도 이제 합병증이 있습니다. 어떤 연결 나사가 헐거워지는 거,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우선 이제 연결 나사가 헐거워지면 그 주위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 등이 많이 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러진 부위를 빼내고 새로 임플란트를 해서 수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뼈가 많이 녹아서 이제 염증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도 또 잘 생기고 진행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점검하시면서 계속 잇몸 관리 받으시고 임플란트 주위도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랑 임플란트 관리랑 일맥상통하는데,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도 잘 닦으셔야 되고요. 치실, 슈퍼플러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늘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사이사이를 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워터픽이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에는 이제 그 효과가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면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시술 이후에 오랫동안 잘 쓰시려면 이런 관리를 꼭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자연치도 영구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간에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치주염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기도 하듯이 임플란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들이 있는 거거든요. 수명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관리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더 쓰는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기는 하고요. 일단 이제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몇십 년 이상 쓰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늘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가 처음 도입된 게 1960년대이거든요. 보편화된 게 이제 90년대 말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치료를 받아서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이제 공포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겠냐는 그 마음가짐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